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매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감사보고서 연결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이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무료 체험 4기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 아이디 같은 경우는 HERB에 2019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 하단에 보면은요, 관련된 내용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용을 하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SK바이오팜 2022년 3월 감사보고서 연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2021년 매출이 4,186억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무려 1,500% 정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라는 좀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590억 정도였어요.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3,014억이었죠. 역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중 역시 72%로 전년비 941포인트 정도 감소하면서 상품 매출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연구 개발비 1,145억 정도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 매출액 대비 비중은 27.4%로 전년 대비 389.7%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해외 매출 수출액은 4,186억 대비 전년 대비 1,510% 정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 비중은 이제 100%로 전년과가 좀 같았다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네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307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068억을 증가했어요. 그래서 무려 거의 900% 가까운 급등을 했던 모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2,147억이 증가하면서 1,334%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마일스톤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증가를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내년에도 마일스톤이 또 들어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40억 원으로 전기비 1,840억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 같은 기간 순이익 같은 경우는 471억 원으로 전기비 대비 914억 정도가 증가를 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만큼 세노마메이트라든지 수노시라는 약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전 세계적으로 좀 잘 팔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팔릴 수 있는 그런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유럽에서 이제 겨우 한 4개, 5개 국가에서 진출을 했고, 앞으로 41개 정도 국가까지 계속해서 늘려 나가는 거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유럽의 41개 국가에서 오픈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유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좀 폭넓은 확장도 진행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할 거고, 여기서 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천천히 진출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노마메이트의 영역과 또는 나중에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수노시의 영역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언급을 했던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뭐죠? 이 뇌전증 치료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약들의 점유율을 봤을 때
빈펫이라는 약이 있는데 점유율이 꽤 높아요. 근데 그 약이 3월달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빠지게 되면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누가 채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쟁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져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세노바메이트,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만한 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이 만약에 빈펫의 그 시장을 절반 정도만 차지해 준다라고 했어도, 절반 정도만 점유율을 갖고 온다라고 했어도 빈펫이 나오는 1년 매출이 1조 5천억 정, 1조 한 8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가져와도 7천억에서 많으면 결국은 뭐 조 단위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올 한 해 있을 수 있다. 또는 올 한 해를 징검다리를 삼아갖고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신약이었던 카리스마 메이트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상용화 될 것이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는데, 지금 2022년,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까지 해갔고요. 세노마 메이트와 수노시가 꾸준하게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세노마 메이트의 그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에 만약에 카리스마 메이트가 신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을 다시 한번 점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리스마 메이트 같은 경우는 그 희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7년 동안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챙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더 가면 갈수록 이 SK바이오팜이 꾸준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임상이 잘 안 돼갖고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미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여기 좀 뭐 연결 기준, 뭐 감사 보고서 연결 기준을 딱 본다라고 했을 때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우리가 좀 분기별로 또는 뭐 누적별로 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좀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마일스톤이 좀 큼지막한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난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노바 메이트의 매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수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일스톤은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요. 이게 유럽에서도 지금 마일스톤이 들어올 돈이 3천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의 41개국에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몇 개국에서 얼마 정도의 마일스톤이 들어올지는 아직 뭐 계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아직까지 수천억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충분하게 마일스톤에 의한, 또는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마일스톤, 또는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줄어들기보다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 된다. 물론 그 중간에 분기별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전분기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게 마일스톤이 안 들어온 분기일 수도 있죠. 근데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분기는 또다시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뭐 퐁당퐁당 할 수는 있겠지만 연도별로 따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차트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종목에 대한 특별한 악재는 지금까지 보인 적이 없다. 물론 블록딜 관련해서 이슈는 있기는 했지만, 이게 글쎄 SK바이오팜 자체적으로 뭐 임상이 실패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안 팔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 라인이 어느 라인입니까? 결국은 이 라인에서 저항을 좀 받을 거고, 그 저항받는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여기서 보여줬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연출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이는 모습도 우리가 한번 정도 기다려보면서 여기 첫 번째 저항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그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고 블록들 이후로 처음으로 형성됐던 이 고점 라인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하게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1년 넘게끔 밀려 내려가고 있었고요. 충분히 우리가 이 회사의 성장이라든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약이
얼마나 잘 팔리는 부분인지는 우리가 거의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 척하다가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포기할 종목은 아니다. 포기할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안 하면 손해봄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6개월짜리, 그 다음에 12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무료 체험 4기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딱 5일 동안 진행을 하고 할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다 같이 가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또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게 더 편하겠죠? 카톡은 HERB에 2019입니다. 이거 입력을 하셔갖고요.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체험 신청이라고 간단하게 멘트 하나만 쳐주시면 저희가 이후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 받으시면서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기에서도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요. 이게 지금 4기로 딜레이가 되었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 4기 모집도 조만간에 마감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좀 서둘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